제가 잠깐 병원 다녀오는 동안에 좀 한국의 이 경제 상황이 아주 격변을 했는데 오늘 지금부터는 이주호 경제평론가와 함께 지금 외환 시장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여러분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깜빡하신 분들은 꼭 눌러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주호 경제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니 환율이 그렇게 한 번에 떨어질 수가 있는 거, 난 이렇게 미는 거는 봤어도 네. 푹 떨어지는 거 처음 봤습니다. 야, 거의 뭐 예, 이런 적이 없었는데 저도 진짜 이거 거의 오랜만에 보거든요. 예. 이 정도 변동성은 네, 정말 변동성이 컸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산타가 선물을 가져오는데, 아니 환율 떨어지는 거면 분명히 선물이면 선물인데 이게 그 환율 떨어뜨리려고 우리 국민연금을 뭐 7조 원을 헐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걱정되는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 강력하게 개입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이거 어떻게 우리가 평가해야 될까요? 일단 시장에 이렇게 강력하게 개입하는 것 자체가 예. 지금 뭐 많은 분들은 저기 민주당 쪽에서는 지지자들, 예,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원달러 환율을 잡았다. 뭐 심지어 이젠 더 이상 이재명 네. 정부 이제 비판 못하겠지 하면서 막 조롱하더라고요. 근데요, 이 우리가 한쪽만 생각하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예.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보면요, 외국인들부터 시작해서 시장 참여자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투자자들은 이 환시장의 변동성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환율 시장 막 변동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환시장이 크게 변동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해요. 어허. 뭐냐면 어떤 관점으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원래 주식시장도 그렇고요, 불확실성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불안한 거잖아요. 그럼 환시장이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정부가 개입을 해서 끊어내린 환율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사실 물론 지금 너무 급락하니까 외국인들도 뭐 하방에 베팅하는 외국인들도 있겠죠. 예. 근데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면은 분명히 부메랑이 돼서 돌아옵니다. 제가 이거 뭐 과거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영원한 우상향은 없고요. 예. 그죠? 한번 뭐 올라가면은 조정이 있고 그런데 예. 지금 환율이 사실은 너무 많이 올라왔던 것도 맞긴 해요. 하지만 이게 사실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매크로 불확실성부터 우리나라 펀더멘탈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올라왔던 거고, 근데 이거를 정부에서 급격하게 개입을 해가지고 억지로 찍어 누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변동성이 한번 나왔다라는 거는 반대로 위로도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정부가 환율을 끌어올린다. 정부가 올리는 게 아니라 어허. 이제 누군가는 야, 이거 이렇게 한번 빠진 게 시장의 수급 논리로 빠진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너무 누구보다 잘 알아요. 지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내려간 배경은 정부에서 누른 거다. 그럼 반대로 여기서 지금 뭐 환해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환매수가 들어오면서 달러 사버리면은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러겠죠. 그렇죠. 마치 그 1997년에 네. 그 외환 투기꾼들이 그렇죠. 우리나라에 달려들어가지고 동남아 네. 시장 다 잡아먹고 나서 네. 대한민국 외환 시장 달려들어서 달러를 말려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온다. 그런 식으로 환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어허. 원화를 갑자기 다 팔아버리고 달러 다 사버리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변동이 나왔기 때문에 예. 반대 상황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항상. 그리고 지금 제가 뉴스 보니까 강남권에 있는 어떤 은행에서 예. 100달러 지폐 없다고 이렇게 붙여놨고 바로 그냥 뭐 매진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누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달러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환 시장이라는 게 예. 이렇게 막 하루에 2, 3% 움직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건데 이게 빠지니까 사야겠다 이 생각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 미국 주식 팔고 다 뭐 국내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예.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문재인 정권 때 어땠습니까? 부동산 사지 말라고 그렇게 눌렀는데 그러니까 신기하다니까요. 이게 뭐 정부가 개입하면은 개입하는 효과가 잠깐 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다음에 더 큰 악영향이 네. 나오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반대로. 빠진 것 대비 그냥 몇 배로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 화면에 나오지만 예.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요즘에 환해지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해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분산시키고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예. 환해지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달러랑 원화랑 달러랑 스왑하는 거예요. 바꿔서 지금 일단 달러를 확보해가지고 달러 수요 자체를 줄여버려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러한 환해지 전략은 손실을 만회할 때 쓰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식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칭이라는 것이 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거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반대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뭐 반대 상황이 왔을 때 보완할 수 있는 책으로 쓰는 게 해치예요. 근데 이 해치 전략이 그냥 장기간에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단기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게 지금 뭐 예를 들면은 해치를 3개월 계약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럼 이거 시간 지나서 연장하면 또 그 수수료 들어가요. 예. 계속 수수료 물어주면서 하는 거고 지금 미국 금리가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감안하면서도 저렇게 했다라는 거는 일시적으로 누르려고 어떻게든 개입을 한 거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이거는 그냥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어차피 원화에 대한 어떤 수요보다 달러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높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네. 정부가 잠깐 뭐 달러 한 7조 원 정도 좀 풀었다고 해서 네. 그럼 바닷물에다가 물컵 한 잔 이렇게 부은 것밖에 안 될 것이다. 그렇죠. 거의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정도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너무 환호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럴 때 누구는요 예. 달러를 삽니다. 그러면서 이게 갑작스럽게 대거 매수 물량이 나오면요 이 환해지 이거로 커버가 안 되고 결국에는 더 급등을 불러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급락은 급등을 부릅니다. 이건 예. 주식시장에서도 많이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겠지만 이렇게 원달러 환율 떨어졌다고 너무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반대로 언제든지 반대로 갈 수 있다라는 점을 꼭 명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부가 계속 돈을 풀고 있잖아요. 당장 지금 내년 상반기에 지방선거 앞두고서 돈 더 푼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통화량 또 늘어나고 원화 가치 또 떨어질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부에서 지금 해야 될 게 달러를 누르는 게 아니고요. 예.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살릴 건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여태껏 했던 게 뭡니까? 되자마자 공약했던 소비 쿠폰 풀었고 예. 그다음에 코스피 5천 보낸다고 했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부양에만 신경 썼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자꾸 왜 이렇게 주식시장에 개입하고 환시장에 개입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 서민들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다 수출을 하고 수입하고 하는데 문제 없게끔 만들어야 되고 경기가 회복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은 뭐 어떤 이유인지는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 민심을 일단 안정화시키고 오자. 자기 지지층도 지금 네. 흔들릴 그런 판이니까. 네, 이거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펀더멘탈을 개선해야 되는 쪽으로 가야지 이거를 뭐 원화 환시장에 개입해가지고 원화 가치를 끌어올리겠다 이거는 해결이 안 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아니고요 코리아 프리미엄을 없애버리는 역할이 갈 수가 있어요. 진짜 하지 말라는 건데 저는 그 걱정되는 거 하나가 정부가 이렇게 환율을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버리면 그 왜 미국인가요? 미국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환율 조작국으로 딱 지정해가지고 네. 엄청난 제재가 가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미 환율 조작국은 아니지만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우리가 갑자기 뭐 7조 원이 넘는 돈을 한 번에 팍 퍼부어가지고 달러 가치, 그러니까 달러 대비 원화의 그 가치를 갖다 30원씩 이렇게 올려버리면 그럼 미국이 지금 사이도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미국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 정부가 개입한 건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가 억지로 찍어 누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하면서 약간 좀 기분 나쁘고 조작국까지도 지정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뭐 아직은 뭐 저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보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는 11월 달에 이미 중국이랑 통화 스와프 체결했습니다. 아, 맞아요. 예. 그렇죠? 그럼 이게 여기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 저게 예.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러면서 달러 가치를 누르기 위해서 이렇게 개입을 해? 그럼 이제 미국에서도 약간 좀 불편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통화 스와프가 안 되는 이유가 뻔히 보이잖아요, 지금. 아, 중국하고 통화 스와프해서 네. 미국하고 통화 스와프가 안 되는 거다. 그렇죠. 왜냐면 제가 미국에 있는 저기 금융당국 사람이면요. 예. 아니 우리가 지금 뻔히 중국이랑 경제 전쟁하고 있고 예.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감히 이거를 중국이랑 통합 스와프를 해버려?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이걸 우리가 한국이랑 해야 돼? 이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런 상황에서 당연히 미국은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저렇게 돈 풀어가지고 원화 가치를 억지로 올리네? 이러면은 만약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뭐 예를 들면 공개적은 아니더라도 예. 거기 글로벌 뭐 투자 자산이라 운용사라던가 글로벌 은행들에게 푸시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서 만약에 갑자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환매수 들어오면은 뺀 거 그냥 그대로 올리고 거기서 이제 1,500원 넘어가는 시기가 아마 그때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축 통화가 달러잖아요. 예, 예. 왜 근데 중국의 기축 통화가 아닌데 이거를 지금 11월 달에 했습니다. 제가 그쪽 네. 어떻게 보면 민주당 이재명 지지자들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보면은 네. 중국하고 통화 수합한 것 때문에 외환위기 안 온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들 하더라고요. 지금 민주당은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거 우리가 중국한테 얘기하면 중국이 우리나라 채권 사주겠지. 만약에 뭐 이렇게 되면은 중국이 방어해주겠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는 구석이 있는 건지는 잘 근데 모르겠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 그럼요. 분명히 만약에 중국한테 우리가 진짜로 이거는 뭐 지금 뭐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만 예. 뭐 이렇게 돈을 빌리려고 하면요. 당연히 그에 대응하는 뭔가를 해줘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서해뿐만 아니라 이제 영해 안에다가 구조물 박아도 되냐 뭐 그런 소리 나오겠죠. 뭐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지금 예. 뭐 오만 것들 다 지금 우리나라에 어떻게든 침투해가지고 관여하려고 그러고 저 얼마 전에 그것도 있었잖아요. 그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반도체 기술력 빼가지고 창신 예, 예. 메모리 반도체가 맞아요. 그 좀 피해났다고. 10나노 공정이 예. 그게 우리나라의 산업 스파이 보내가지고 다 빼간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미국의 뭐 메모리 반도체 공급하는 기업들이 뭐 하이닉스랑 뭐 마이크론이랑 삼성전자 이렇게만 생각하실 건데 갑자기 창신 메모리 반도체가 계속 부각이 되는 게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술력 빼가가지고 그렇게 메모리 반도체 만들었는데 그거를 주도한 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그러니까 돈에 그냥 넘어간 거죠. 네, 돈에 예. 넘어간 거죠.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통화 수합하고 중국이랑 어떻게든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랑 자꾸 이렇게 사이가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범죄자를 인도할 수 있는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면은 중국에 그런 어떤 산업 스파이 있으면은 우리가 데려와서 체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지금 그 범죄자 어떻게 보면 산업 스파이 역할을 했던 그 사람들을 전혀 우리한테 인도를 안 해주고 있어요. 만약 미국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 미국한테 범죄자 인도 요청하면요, 미국은 보내줍니다. 이게 진짜 가장 큰 차이거든요. 네,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느냐. 그렇죠. 세상에 공짜는 절대 없습니다. 없습니다. 참 이게 환율을 이렇게 조작을 해놓고 미국이 환율 조작을 국으로 지정을 안 할 거라고 바라는 게 진짜 공짜를 좋아하는 그런 심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분명히 환율 조작국이 지정되면은 이건 민심에도 굉장히 나락이 가고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이렇게 환율을 조작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이유가 저는 딱 눈에 보입니다. 어떤 거?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죠. 아, 그렇죠. 그러면은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승리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코스피 5천 보낸다라는 공약 뭐 5천까지 못 보내더라도 어떻게든 지금 민심을 잡아야 되죠. 예, 예. 그러면 우리 뭐 대부분의 많은 국민분들이 지금 최근에 코스피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좋아하고 오늘 또 삼성전자 또 50일 신고가 갔거든요. 예, 신고가 네, 역사적 같더라고요. 신고가를 예. 경신했는데 이렇게 증시가 올라가니까 하면은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막 너무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뭐 대통령 잘한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럼 지금 딱 지방선거 6개월 남았습니다. 예. 그럼 환해지가 보통 3개월 정도 단기로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방선거까지 연장할 거예요. 그럼 지방선거 때까지 계속해서 네. 이렇게 국민연금 떼가면서 어떻게든 그 환을 네. 환율을 갖다 1,500원 이하로 달러 관리를 하려고 할 1,450원 정도를 네. 이렇게 해서 맞춘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뭐 소비되는 그런 돈들은 세금으로 돌아오겠죠. 이미 지금 아니 세금이면 다행인데 네, 그렇죠. 국민연금은 이미 지금 고갈되잖아요. 국민연금 올린다라는 통지서가 집에 왔더라고요. 국민연금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더 오른다고. 걷는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금도 올리고 국민연금 고갈되는 것도 문제긴 문제예요. 그리고 환해지가 이게 좀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요. 미국의 그 투자한 곳을 보면은 예. 미국이 거의 60%입니다. 어. 그러면은 이거를 환해지 개념도 좀 재밌게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자, 그러면은 미국 주식에 60% 투자했으면요. 예.
이미 국민연금 달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죠. 갖고 있는 거잖아요. 60%에 대한 비중을 언제든지 달러를 바꿀 그렇죠. 수 있으니까요. 국민연금은 지금 이미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서 환해지를 가지고 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억지로 개입한 거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결국에는 지방선거 어떻게든 이겨가지고 예. 그 다음부터 발톱이 드러날 겁니다. 뭐 그러니까 6월 3일 이후에 네. 그런 본격적으로 네, 세금이 됐던 아니면은 이제 뭐가 됐든 그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상황 되게 잘 알거든요. 예, 예. 그러면 선거 이후에 뭔가 이렇게 좀 되겠구나. 환해지를 끝내거나 이런 게 나오면 그때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지만 억지로 이렇게 눌러버리면 분명히 그 반발 매수는 더 세게 올라갑니다. 예. 그거를 항상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6월 3일 이전에는 일단 1,500원 이하 한 1,450원 뭐 그녀 좀 가다가 네. 6월 3일 이후에 그러면 1,500원을 돌파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예상들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예. 시그널이 나올 건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떻게든 누르다가 예. 이게 분명히 한계점이 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시점은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피 굉장히 강하게 사주고 있거든요. 예. 근데 사주고 있는데 내년에 또 CES 2026이라는 미국의 행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AI라던가 뭐 로봇이라던가 이런 행사가 있어서 그 기대감으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긴 한데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지금 빠진 것만큼 아니면 그 절반 이상만큼 갑자기 급등이 나오거나 그러면서 외국인들 수급이 빠져나가거나 이게 연속성을 보일 때 그때가 이제 다시 돌파되는 그런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일시에 빠질 수가 있어요? 네, 한 번에. 어느 순간, 그러니까 어떠한 이슈든 간에 뭐가 나와든 간에 갑자기 외국인들이 대거 매도를 하고 뭐 주식에서 네, 주식을 팔던 뭐를 팔던 하면서 갑자기 환매수가 들어온다. 네, 이게 이제 딱 그 시그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이번에 환율 떨어질 때 외국인들이 팔았어요. 예. 달러를 예. 팔았는데 이게 여기서 딱 그 터닝 포인트가 분명 올 겁니다. 우리가 뺐던 만큼 아니더라도 뺐던 것만큼 절반이던 그 정도의 수준으로 원달러 환율이 갑자기 급등한다. 이게 그 저는 그러면은 지금 현재 1,440원 정도쯤 되던데 네. 그게 다시 1,480원으로 딱 올라가면은 이건 위험하다. 네, 이렇게 보면 그렇죠. 되는 건가요? 한 70원 정도까지 다시 올라가면 이거는 그 힘이 다한 거예요. 결국에는 수급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정부가 더 네. 이상 1,480원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젠 더 이상 방어할 수단이 네. 없다. 방어하기 그리고 힘들다. 내년에는 일단 상반기, 그러니까 네. 6월 3일 전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1,400 지금 한 40원까지 내려간 그 환율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네. 그러면 6월 3일 이후에 정부의 이제 어떤 외환 관리 능력이 점점 소진되고 국민연금도 이제 뭐 달러를 헐어갖고 이제 뭐 메꾸는 게 한계가 왔을 때, 네. 그럴 때 1,480원까지 가까이 간다면 네. 한 번에 1,500원 이상으로 그냥 네. 다 터져버릴 거다. 그 4월 달에 아. 우리나라 증시 급락 났을 때 네네.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요. 그런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매수세가 더 강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예.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은 항상 급등을 불러요. 그러니까 이유 없는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외국인들이 봤을 때 지금 되게 불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시장 자체를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뭔가 어떤 조그마한 노이즈가 생기거나 뭔가 이슈가 나왔을 때 갑자기 가면은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예, 그게 예. 어느 시점이 될 건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일단 지방선거 전후 그 시점으로는 시점이 그쯤 될 거고. 그쯤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점은 그쯤 되고 금액적으로는 1,480원 선. 그러니까 그 전고점을 네. 딱 돌파. 뭐 돌파한다든가 회복이 되는 순간 네. 아마 거기서 와르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네, 저는 그런 그렇게 얘기가 생각하고 오신 건데. 있습니다. 끝으로 그럼 요거 하나 좀 더 네. 여쭤볼게요. 대한민국이 지금 외환 보유고가 한 4,200억 달러 정도쯤 있고 네. 지금 4,200억이 채 안 되는군요. 4,156억 정도쯤 되고 일본이 한 1조 2,300억 가지고 있고 대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대만이 한 5,700억 정도쯤 갖고 네. 있는데 그렇게 외환 시장이 어떻게 보면 수요가 폭발하면서 달러가 막 고갈되기 시작하면은 외환 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외환 위기 가능성. 그럼 내년 하반기에 뭐 갑자기 달러의 수요가 폭발하고 달러가 1,500원 막 넘어서고 그래서
외환위기까지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 IMF까지의 그 극단적인 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예. 저는 일단 뭔가 조짐이 나올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부동산 쪽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지금 저게 환해지를 계속 연장하게 되면은 예. 그거에 대한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담을 은행이 지게 됩니다. 그럼 은행 쪽에서 뭔가 이슈가 생기거나 은행에서 예. 갑자기 뭐 IMF 때처럼 줄도산이 터지던지 그렇죠. 뭔가 뱅크런이 나오거나 뱅크런까지 생길까요? 뱅크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심각해지면 부동산 PF 부도 이런 것들. 자, 저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부동산 쪽으로 뭔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IMF가 오기 전에 부동산 시장이 뭔가 붕괴가 되면서 그때 이제 저쪽으로 확장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주식 시장보다 부동산 시장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금이 가기 시작하면은 그 여파가 이제 주식 시장까지 미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IMF가 한 번으로 그렇게 막 한 번에 가는 거랑은 좀 상황이 다른 게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거는 그때는 진짜 외화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외화가 있긴 있거든요. 있죠. 사실은 있긴 있어요. 네.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우리가 50억 불 헐었다고 그래도 네. 아직까지 4,150억 불 있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IMF 때 그 97년도, 98년도 그때랑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IMF로 간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분명히 저 안에서 가는 과정 속에 뭐 부동산 관련된 이슈가 나오거나 예. 뭔가가 노이즈가 생길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뭐 제가 감히 이거는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계속적으로 과열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피로도가 쌓이면서 지금 만약에 제가 왜 그러냐면 원달러 환율로 내려가는데 지금 국채금리가 안 내려가요.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어차피 내년에 또 이재명 정부 돈 풀 거 아닙니까? 지금 환율이 그만큼 떨어졌는데 한 30원, 그렇죠. 40원 정도 좀 빠졌는데 국채금리 오늘도 올라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원래 일반적으로는 원달러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채권을 사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입을 하다 보니까 채권 사는 수요는 없고 그냥 달러만 그렇게 변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시장으로 우리가 막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정부가 잘 대응해가지고 국가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뭐 이런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그런 달러를 갖다가 이제 그렇죠. 다 원화로 막 바꾸는 그런 그렇죠. 일이 벌어지고 투자할 만한 예. 뭔가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되면은 채권 시장 매수세가 들어올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우리나라 경기가 괜찮고 하면은 채권을 사면서 채권 금리가 내려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환율은 떨어졌지만 채권 금리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의도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에서 뭔가 삐그덕하는 소리가 나올 거고 그게 지금 도미노 현상으로 우리나라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진짜 이거 어떻게 말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선거 잘해야 됩니다. 투표 잘하셔야 됩니다. 주변에 이런 거 잘 모르고 그래도 정부가 뭐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은 정부인데 대한민국 망하게나 하겠어라고 생각해서 뭐 그래 아니면 또 뭐 이쪽 국민의힘 정당이 너무 싫어서 난 그래서 이쪽 찍을 거래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쪽은 좀 위험합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진짜 실력이 없어서 대한민국을 또다시 뭐 외환 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민연금 우리 국민들의 노후 자금들 다 털어먹고요. 우리가 지금 IMF 이후에 진짜 열심히 모아가지고 4,200억 달러 한 500조 원 이상 모아놨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다 헐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진짜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외환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5년하고 끝이라고 하지만 뭐 5년까지 갈지도 모르겠지만 그 다음 정부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정말 걱정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진짜 외환 시장이 급변동한 거 이걸 뭐 잘 막아내고 이게 좀 장기적으로 그래도 갈 수는 있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이게 허팀만 쓴 거고 괜히 시장 왜곡만 초래한 것인지 그런 데 말씀들 오늘 제가 이주호 평론가의 분석에서 제일 귀에 쏙 들어왔던 말은 결국엔 그건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불확실한 거는 싫어한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이 점을 꼭 우리 국민들이 좀 깨우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져보고 내년에도 선거에 좀 잘 좀 판단을 좀 했으면 그런 바람 가져봅니다. 자, 이주호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